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왼쪽도 갈 만큼 가봤고 오른쪽도 절벽까지 가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집단적인 지혜를 모아서 인류가 살아날 그러한 미래를 구상해야 된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어 청교도라 그러죠. 청교도들이 미국에 대량 왔습니다. 그거는 1300 몇 년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주로 많이 오기는 1600년, 1700년 이렇게 돼 1630년에 굉장히 그 30년대에 많이 왔습니다. 청교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가톨릭을 비방합니다. 가톨릭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교회, 세계적인 교회 체제, 일사불란한 그런 질서 체제, 의식 체제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은 대부분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스턴, 그런 뉴잉글랜드 거기에 지금 정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나쁜 거는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저도 기독교인입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은 기독교가 인종차별을 하는데 앞장섰어요. 역사적으로 봐서 기독교가 영국이 인도에 들어갈 때 인도 사람 취급했습니까? 인도에 들어갔죠. 인종차별을 앞장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종차별과 기독교와. 그 기독교는 불행하게도 인종차별의 딱지가 붙은 종교입니다. 국가가 쓰려고 하니까 유럽도 그랬지만 종교적인 기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청교도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하버드 대학교가 163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630년부터 한 35년까지 이 청교도들이 대량으로 건너왔습니다. 건너왔죠. 건너와서 보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나이가 자꾸 늙어가고 하니까 자기 후대 정신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를 양성을 못하겠거든. 그래서 급이야 만든 것이 오늘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그게 신학교로 작은 학교로 만들었어요. 1636년에. 그런데 미국의 청교들이 와보니까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은 얼마든지 있는데 땅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 여기 먼저 온 사람들이 한 100년, 200년 이래 먼저 온 사람들이 몽고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알라스카를 통해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메리칸 인디언스 또 우리는 원주민들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도 미국에 온 지 1300 몇 년 이때 많이 오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땅이 없지. 그 다음에 농부가 없어요. 누가 농사 짓겠어요? 그때 영국은 지금 한창 산업화되고 있는데 산업화되는데 제일 핵심적인 산업이 텍스타일. 목화는 기계화가 안 됩니다. 손 가지고 따야 돼요. 그만큼 노동이 필요하거든. 노동자가 없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 노동자가 없는 것, 땅이 없는 것 이걸 두 개 해결하려고 그냥 강하게 나가는 것이 염치도 없고
이런 도덕적인 기본도 없고 이렇게 한 것이 그럼 노예를 데려와 가지고 농부로 만들고 땅은 총을 가지고 다 점령해 가지고 또 딱 빼앗았고 그 이 두 개를 미국이 범한 원죄의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원죄가 미국을 잡고 있습니다. 원죄는 문자 그대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 땅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군사주의입니다. 무력 가지고 총 가지고 했으니까 군사주의입니다. 그러고 노동자를 데려와 가지고 팔기도 하고 사람 취급 안 한 거 있죠. 그건 인종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주의와 군사주의가 오늘날까지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면은 이 미국을 볼 때 미국은 인종주의 나라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나 조선의 인종, 일본의 인종, 인도의 인종, 미국 사람들이 인종주의, 백인 우선주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열등한 인종이지요. 우리가 그러한 그 원죄에서 오는 의식 구조를 미국은 탈피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주의죠. 군사주의 무기를 가지고 다 해요. 미국이 무기 가지고 외교하지 않는 외교는 없습니다. 전부 무기 가지고 하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여기저기 걸리죠. 지금 한 군데 걸려 있는 것이 북한 아닙니까? 무기 가지고 눌러도 안 눌려 들어가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 폭발을 하든가 어떤 결론 앞으로 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하지도 않을 거고 되지도 아니합니다. 미국도 조선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미국의 공리를 위해서. 미국의 공리라는 것은 미국의 재래석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덕이다. 이것보다도 미국의 말하자면 그늘 사회, 그늘 정부, 딥스테이트에서 봐야 됩니다. 딥스테이트의 핵심적인 게 두어 개,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군산복합체입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미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산복합체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숫자들이 전부 다 비밀입니다. 미국의 무기를 어느 정도 누구한테 파느냐 하는 거 전부 다 비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산복합체의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세금식으로 나오니까 누가 얼마나 했다는 거 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산복합체의 경제는 자본주의 건전한 경제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군산복합체는 경쟁이 없습니다. 그 비행기 만드는 보잉이나 이런 데서 열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흥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군산복합체의 경제에서 자본주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금 미국의 상황은 글로벌레이제이션, 지구화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산업혁명이 미국이 들어선 1700년 중반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그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산업혁명이 그 전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중상계급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산업혁명은 시장 경제를 만들거든. 시장 경제를 만들면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장 경제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여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미국 와서 제가 참 듣기 싫도록 듣는 것이 consumption, consumer, 경제를 원활하게 만드는 거는 소비를 하면은 된다. 전부 그거예요. 내 생각에는 소비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환경만 나빠지고 소비만 하면은 다 살아난다 이거요. 그게 이제 케인지안, 케인즈, 그 경제 이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자본주의의 케인지안 economic theory, 자본 이론에 모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더 나은 경제 이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지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소비자는 소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좀 제법 벌어야 돼요. 중산계급이 돈을 못 벌이면 시장 경제가 살 수가 없고 시장 경제가 살 수 없으면은 자본주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슘하는 사람들, 생산하는 사람들가 서로 공존하는 거죠. 그냥 착취만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착취만 당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또 재미있는 현상은 착취를 당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착취를 당해도 불만이 안 나옵니다. 그 칼 막스가 보기는 착취하면은 피착취 계급에서 불만이 나오고 계급 의식이 나오고 계급 투쟁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절대 안 나옵니다. 계급 의식이 나오기 전에 자기 계급 안에서 경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본주들한테 반기를 드는 그런 건 이론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자기 그 중산계급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윤택한 생활을 하려고 경쟁합니다. 계급 안에서 경쟁이지 계급과 계급 사이의 경쟁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 마크스적인 칼 막스 혁명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로 미국이 나갈 수 있느냐? 사회민주주의랄까?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여기 사회민주주의 아닙니까? 여기는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 사회주의고 다 왼쪽이고 다 나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다 사회민주주의는 다 벨기에입니다. 벨기에라는 말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레드 스퀘어, 붉은 데 대한 공포를 느낀 그 말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고 나갔냐면 마카서 그 상원의원, 공산주의 때려잡는 상원의원, 그때 그 사람한테 갖는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도 사회주의라면 치를 떱니다. 그런데 정부가 좀 인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직접 하겠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런 사람들이 의견이 나오면은 전부 다 미국의 주류 세력에서는 저건 벨갱이다. 저건 레드. 그래서 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또 미국의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새 부상하는 것은 반중국 공산주의, 반러시아 공산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나오는데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반대해서 싸우는 그때는 몇십 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냉전 이전에 냉전과 더불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있는 지금 처지는
어떻게 해야지 미국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계급과 계급 사이의 문제점 이런 것을 해결하느냐.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해결책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그대로 살려야 된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박 교수 얘기하는 것처럼 망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라는 건 앞길이 막연하다. 이렇게 또 비관적으로 보는 이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그룹에서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 고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중세가 종말되고 나서 지침을 못 잤던 혼돈 상태, 그게 종교혁명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이론도 나오고 정치적인 이론도 나오고 그런 불모적인 상황, 이게 중세가 끝나고 나서 그때 강하게 근데 왕권을 다시 우리가 복귀를 하고 강하게 해야 된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마키아벨리나 타마스 합스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대신에 또 그 반대로 나온 사람들이 또 여럿이 있습니다. 잔 라크, 루소 이런 사람들. 그래 그렇게 보면은 그때와 같은 혼란한 상태, 그때와 비교될 만한 혼란 상태가 지금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와 같이 혼란 상태가 와 있다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새로 탄생하는 거에 비급한 새로운 이념이 지금 어디선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남과 북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것저것 다 왼쪽도 갈 만큼 가봤고 오른쪽도 절벽까지 가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집단적인 지혜를 모아서 인류가 살아날 그러한 미래를 구상해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도 우리한테 배우지 않으면 미국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갈팡질팡한 상황에 중세 전근대에 비교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또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